손 대지 마. 어릴 때나 지금에나 하여간 손 먼저 나가고 교양 없는 무식한 년아. 뭐? 너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거 안 놔? 네가 먼저 나. 엄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둘 다 그만하세요. 이 중년 여성들은 왜 보자마자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30년 전 그 시절. 30년 전 고등학교 복도는 순자에게 지뢰밭이었다.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미자의 위치부터 확인했다. 미자는 언제나 책상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떨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 그 웃음소리가 순자를 향할 때면 교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야, 순자야. 머리는 또 왜 그 꼴이야? 촌스럽게. 미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다. 눈물을 참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 순자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다. 그저 조용했고 눈치를 보며 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미자에게는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점심시간이면 미자는 순자의 도시락을 빼앗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비웃었다. 너희 봐봐.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순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용기도 없었다. 말한다 한들 달라질 게 있을까? 오히려 더 심해질지도 몰랐다. 체육 시간엔 미자가 일부러 공을 3개 던져 순자를 맞히고는 어머, 미안. 실수야라며 희죽거렸다. 방과 후엔 순자를 복도 구석으로 불러내 심부름을 시켰다. 문구점에서 공책을 사오라고, 청소 당번을 대신하라고, 이유 없이 복사실까지 따라오라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순자가 만만해 보였고 반항하지 않았고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던 것뿐이었다. 미자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었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밝은 모습만 봤다. 순자의 떨리는 눈빛 따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졸업식 날 순자는 교복을 벗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해방감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가슴 깊이 새겨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교문을 나서며 다짐했다. 이 기억을 모두 묻어버리겠다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다.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졸업 후 순자는 악몽 같던 고등학교 시절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공부는 항상 상위권이었었다. 그 결과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 시절 우연한 만남을 통해 부유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순자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좋아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다. 결혼 후 순자는 여유로운 사모님의 삶을 살게 되었다. 넓은 2층 집, 안정적인 경제력,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남편. 순자는 조용히 행복을 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지훈을 낳았고 그녀는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반면 미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잘 나가던 그녀였지만 졸업 후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일찍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늘 빠듯했다. 딸 은지를 홀로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던 미자는 점점 날카롭고 거친 성격의 동네 아줌마가 되어갔다.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었던 그녀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여고 동창회 소식이 돌았다. 순자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남편이 격려해 주었고 순자는 용기를 내어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단정한 명품 옷을 입고 우아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다. 동창회장에 들어선 순자를 본 동창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30년 전 조용히 눈치만 보던 그 순자가 이렇게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 순자야? 진짜 순자 맞아? 와, 완전 달라졌네. 너 무슨 일 하니?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순자 아니야? 세상에, 옷빨은 좋네. 미자였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헝클어진 파마머리, 후줄근한 옷차림, 거친 손. 미자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지친 동네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순자는 미자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랜만이네, 미자야. 잘 지냈어? 그 당당한 태도에 미자는 당황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치 보는 순자가 아니었다. 주변 동창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순자 완전 부잣집 사모님 같은데? 미자는 많이 힘들게 사나 봐. 미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 앉았다. 그날 동창회는 미묘한 공기 속에서 끝이 났다. 순자는 과거를 복수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약한 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창회 이후 순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어느덧 훌륭하게 성장해 대학생이 되었고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다. 어느 날 지훈이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여자친구 데려와도 돼? 순자는 잠시 긴장했다. 아들의 첫 여자친구라니. 어떤 아이일까? 혹시 자신처럼 착하고 조용한 아이일까? 아니면 밝고 활발한 아이일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렴.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약속한 날 순자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초인종이 울렸고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엄마 왔어요. 은지야, 들어와.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아이. 그 얼굴은 30년 전 미자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은지라고 해요. 은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순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다. 그래, 은지구나. 어서 와. 지훈이한테 많이 들었어. 식사 자리에서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 어머님은 뭐 하시니? 저희 엄마요? 시장에서 좀 일하세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는 자주 집에 놀러 왔다. 그녀는 항상 공손했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억척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은지는 우아하고 따뜻한 지훈의 어머니를 보며 신기해했고 자연스럽게 잘 따르게 되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순자는 은지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했고 진심으로 잘해주었다. 은지도 억척스러운 어머니 미자만 평생 보며 살다가 우아하고 따뜻한 지훈의 어머니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그녀는 순자를 진심으로 공경했고 언젠가 자신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은지와 지훈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순자도 은지를 몇 년째 봐왔고 반가운 마음으로 상견례를 준비했다. 상견례 당일 고급 한정식집 룸에 순자 부부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다. 순자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뒤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미자였다. 미자도 순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 이상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 섞인 표정이었다. 어머, 지훈이 엄마가 내가 아는 얼굴을 닮았네? 미자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다.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비웃는 듯했다.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엄마 김순자입니다. 자리에 앉은 미자는 처음부터 순자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였다. 순자의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식사 내내 순자를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어머, 지훈이 엄마랑 아버지가 사이가 엄청 좋아 보인다? 미자의 말투는 고압적이었다. 마치 30년 전 교실로 돌아간 것 같았다. 순자는 손을 꽉 쥐며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 지훈과 은지를 위해서, 우리 은지가 좋은 집안 만났네. 미자는 계속해서 순자를 건드렸다. 마치 예전처럼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 자신의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듯 행동했다. 순자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참았다. 남편이 순자의 손을 슬쩍 잡아주었다. 하지만 미자는 멈추지 않았다. 아, 근데 은지야.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좀 예민하신가 봐? 표정이 안 좋으시네. 순자는 깜짝 놀라 은지를 봤다. 은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렸다. 미자는 교묘하게 순자를 자극하면서도 은지 앞에서는 순자가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아들이 걸려 있었다. 지훈이 사랑하는 은지를.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상견례 이후 미자는 은지를 불러앉혔다.
은지야,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그 집안이랑은 결혼 안 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지훈이 오빠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도 오빠 좋아했잖아. 좋은 사람은 무슨, 엄마가 다 알아. 그 집안 안 돼. 결혼 반대야. 미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고집스럽게 반대만 했다. 은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지훈의 집안은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왜 엄마가 반대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김순자. 그 이름만 떠올려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갔다. 자신이 괴롭혔던 순자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도 불쾌했고, 무엇보다 내 딸이 그녀의 며느리가 되어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순자의 딸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미자는 결혼을 반대했다. 엄마, 제발. 지훈이 오빠 아니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엄마 말 들어. 지훈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안 돼. 그 집 엄마 보고 어떻게 그런 집이랑 사돈을 맺어? 절대 안 돼. 엄마, 은지 여태 봐왔잖아. 그리고 은지 이뻐하셨잖아. 갑자기 왜 그래? 순자는 단호했다. 내 아들을 그런 집의 딸이랑 결혼시킬 수 없었다. 은지와 지우는 절망했다. 이유도 모른 채 반대당하는 상황. 지훈과 은지는 고민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미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임신을? 응, 지금 8주 됐대. 그니까 엄마 배부르기 전에 식 올리게 허락해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미자는 믿었다. 딸이 임신했다는데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미자는 이를 악물었다. 알았어. 결혼해. 대신 예물은 제대로 받아내야 돼.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예물과 결혼 문제로 미자와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다. 두 사람은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났다. 예물은 이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죠. 미자는 터무니없는 목록을 내밀었다. 순자는 차분하게 목록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긴 뭐가 과해? 우리 은지 시집 보내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럼 사돈댁은 예단비 얼마 보낼 건가요? 야, 순자야. 미자는 갑자기 말을 놓았다. 30년 전 그 말투 그대로. 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예전에도 그랬지만 넌 참 건방져. 남자 하나 잘 만나서 결혼 잘했다고 기고만장해?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사돈, 우리 이제 사돈 될 사이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돈?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애가 사돈이라니. 미자는 순자를 향해 물잔을 툭 쳤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순자는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했다. 이봐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무식한 건 똑같네요. 뭐, 무식?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두 사람은 식당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미자가 순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순자도 미자를 밀쳤다. 두 중년 여자의 몸싸움. 식당 주인이 달려와 말렸지만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봤다. 이 결혼 절대 편하게 안 될 거야. 미자가 쏘아붙이며 식당을 나갔다. 순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미자. 아니,
오히려 더 악랄해진 것 같았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예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신랑 측과 신부 측 대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순자와 미자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노려봤다. 오늘만은 조용히 합시다.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미자는 코웃음을 쳤다. 걱정 마. 나도 창피한 건 싫거든. 하지만 식이 진행되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 으르렁댔다. 축가가 나올 때 서로 눈빛으로 싸웠고 패백 시간에는 신랑 신부 뒤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하객들 중 일부는 양가 어머니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지훈과 은지는 그저 두 사람이 성격이 안 맞는다고만 생각했다. 엄마, 오늘만큼은 좀 참아줘요. 지훈이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았어. 결혼식은 그렇게 무사히 끝났다. 지훈과 은지는 결혼에 골인했고 두 가족은 이제 사돈이 되었다. 결혼 후 은지는 지훈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넓은 2층 단독주택이었다. 1층에는 시부모님이, 2층에는 지훈과 은지가 생활하기로 했다. 은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평온했다. 순자는 은지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식사도 함께 했다. 은지는 역시 어머님은 좋은 분이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은지야, 설거지는 했니? 네, 어머니. 방금 했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던데. 다시 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은지는 당황하며 다시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순자는 또 지적했다. 컵에 물때가 있잖아. 제대로 좀 해.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부터 순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결혼 전 그렇게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은지가 무엇을 해도 지적했고 트집을 잡았다. 은지야, 청소기는 돌렸어? 네, 어머니.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오후에 또 해야지. 먼지가 금방 쌓인다고. 은지야, 빨래는 언제 할 거야? 은지야, 저녁은 뭐 할 건데? 은지야, 방 정리는 했어? 끊임없는 잔소리와 지적. 은지는 점점 지쳐갔다. 지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은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었다. 은지를 보면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얼굴. 순자는 이성적으로는 은지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미자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거슬렸고 그 감정이 점점 은지를 향한 구박으로 바뀌어 갔다. 은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사랑하는 지훈과 결혼했지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한 달이 지나고 은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출근한 후 몰래 친정엄마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잔소리하고 뭘 해도 트집 잡고. 엄마,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은지는 흐느끼며 하소연했다. 청소를 해도 다시 하라고 하고, 요리를 해도 맛이 없다고 하고, 빨래를 해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시어머니.
결혼 전 그렇게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가사도우미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것 같았다. 미자는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다. 순자 그 계집애가 내 딸을 괴롭히고 있다니. 은지야, 엄마가 지금 갈게. 기다려. 미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을 나섰다. 30분 후 순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가 문을 열자 미자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하는 투였다. 미자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긴, 우리 딸 괴롭히는 거 그만두라고 왔지. 괴롭힌다니 무슨 말씀을. 시침이 떼지 마. 은지한테 다 들었어. 네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하는지. 순자는 억울했다. 자신은 그저 미자의 딸이라는 사실이 불편해서 조금 차갑게 대했을 뿐인데. 아니, 사실 그것도 잘못이었다. 순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미자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제가 며느리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웃기고 있네. 너 우리 은지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고 있잖아.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자도 지지 않고 맞섰다. 안사돈, 여긴 제 집이에요. 나가주세요. 안 나가. 내가 우리 딸한테 제대로 대할 때까지 안 나간다고.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대치했다. 30년 전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순자는 미자를 보며 과거의 모욕감이 되살아났고 미자는 순자가 자신보다 잘 사는 것이 여전히 불쾌했다. 사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싫어. 네가 우리 은지한테 사과해.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임신한 애를 지금 그렇게 집안일을 시켜도 되는 거야? 미자가 순자에게 한 발 다가섰다. 순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너는 30년 전에 나한테 한 짓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말. 미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 30년 전 일이라고? 나한테는 평생의 상처야. 순자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30년간 묻어두었던, 졸업 후에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기억들. 네가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알아? 매일 놀리고 조롱하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고.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어릴 때 철없을 때 하던 일을 왜 들먹거리는 거야?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다들 있잖아. 미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태도에 순자는 더욱 분노했다. 뭐 어때서? 너는 그냥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평생 남을 상처였어. 지금 그래서 우리 딸한테 복수라도 한다는 거야? 미자가 손을 휘저으며 순자를 밀쳤다. 순자는 휘청거렸다가 미자의 팔을 붙잡았다. 손대지 마.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하여간 손 먼저 나가고 교양 없는 무식한 년아. 뭐, 너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미자가 순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두 중년 여자는 거실에서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거 안 나. 네가 먼저 나. 소파가 밀리고 쿠션이 바닥에 떨어졌다. 탁자 위에 리모컨이 굴러떨어지고 화분이 넘어졌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은지가 황급히 내려왔다. 소리를 듣고 내려온 것이다. 엄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지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둘을 떼어놓으려 했다. 그만하세요. 둘 다 그만하세요. 은지의 필사적인 제지에 두 사람은 겨우 손을 놓았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머리를 쓸어 올렸고 미자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야, 너 괜찮아? 엄마, 갑자기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얼른 나와. 은지는 안 나가겠다는 친정엄마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왔다. 미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지를 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우리 시댁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이러면 내가 나중에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 네 시어머니, 김순자 저 여자 엄마는 고등학교 동창이야. 은지는 눈이 커졌다. 동창? 30년 전 고등학교 때 말이야. 김순자는 어릴 땐 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본 년이. 내 심부름이나 하던 앤데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지금 이러고 사는 주제. 지금 나한테 악감정 있어서 너한테 화풀이 하는 거라고. 은지는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봤다. 학창 시절에 그럼 엄마가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거야? 뭘 괴롭혀? 어릴 때 다 그러고 놀지. 다 옛날 철없던 시절 일들이야. 지가 찌질하게 학창 시절 보내놓고 그게 억울한지 지금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면서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 미자의 말에 은지는 충격에 빠졌다. 천천히 시어머니를 돌아봤다.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충격이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미워했고 친정어머니는 과거의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가해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희생양이 된 것이다.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지난 일이어도 이게 뭐예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은지는 진실을 알았지만 남편 지훈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 엄마와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때 원수였대라고? 지훈이 알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흔들릴지도 몰랐다. 은지는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한편 순자의 시집살이는 미자가 다녀간 후 더욱 노골적으로 시작됐다. 어차피 미자의 딸이라는 것을 은지도 알게 되었으니까. 은지야, 설거지 아직이야? 은지야, 빨래는 언제 걷을 거야? 은지야, 저녁은 뭐 할 건데? 어제도 그거 했잖아. 끊임없는 잔소리와 지적. 은지는 지쳐갔지만 참았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괴롭혔다면 자신이 조금 희생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순자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가사도우미보다 못하게 대하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은지는 매일 눈물을 삼키며 집안일을 했다. 어느 주말 낮, 순자의 고등학교 동창 애순이가 집에 놀러 왔다. 애순은 순자와 함께 학교를 다녔고 미자가 순자를 괴롭히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다. 너 지난번 동창회 때 왜 안 나왔어? 다들 너 왜 안 왔냐고 물어보더라. 에휴 귀찮게 뭘 매번 어떻게 나가니? 들어와. 차 마시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은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거실로 가져왔다. 어머니, 차 나왔어요. 그래, 여기 나.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은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물러났다. 애수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제가 너 며느리야? 응. 근데 순자야. 애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부엌에 서 있는 은지에게도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다. 제가 박미자 딸이야? 어머, 진짜 박미자 어릴 때 얼굴 그대로네. 그 눈매 좀 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야, 박미자 딸을 어떻게 며느리로 들였어? 너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그러게. 나도 처음엔 몰랐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 하고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쩌겠니? 그래도 너도 대단하다 얘. 애수는 혀를 찼다. 부엌에 서 있던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의 친구가 엄마 얘기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지훈이 내려왔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애순과 엄마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래도 순자야, 넌 참 대단해. 나 같으면 그 집안이랑 절대 사돈 안 맺었을 거야. 박미자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지금도. 지우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내려왔다. 엄마. 순자와 애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지훈아. 지금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순자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니야. 그냥 장모님이 엄마를 괴롭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은지를 불렀다. 지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다. 은지야, 너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 관계 알고 있었어?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응. 언제부터? 저번에 엄마가 여기 오셨을 때.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순자를 봤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30년간 묻고 살았던 과거를 이제 아들 앞에서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훈아, 엄마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자에게 당했던 날들.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일들. 도시락을 빼앗기고 일부러 공에 맞고 심부름을 강요당했던 기억들.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미자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했지. 점심시간에는 숨어서 밥을 먹었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 학교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지.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 그냥 혼자 참았어.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미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바로 미자였어. 30년이 지났는데도.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충격에 빠져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렇게 강하고 우아해 보였던 엄마가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다니. 지우는 천천히 은지를 돌아봤다. 그래서
엄마가 은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구나. 오빠, 은지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장모님이 우리 엄마를 괴롭혔다는 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 없잖아. 은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우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잘못이 없다고? 장모님이 우리 엄마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 30년 전 일이라고 해서 괜찮은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힘들었어.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은지야, 너가 힘들었던 건 장모님 때문이야. 장모님이 먼저 잘못한 거라고. 그래도 나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 결국 은지는 울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지우는 주먹을 쥔 채 벽에 기댔다. 그날 밤 두 집안은 최악의 분위기로 갈라섰다. 30년 전의 상처가 결국 다음 세대까지 번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다. 장모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모님, 저 지훈입니다. 우리 사위. 무슨 일이야?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꼭 와주셔야 합니다.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자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1시간 후 미자는 지훈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순자와 지훈의 아버지가 앉았고 지훈과 은지는 각각 따로 떨어져 앉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 30년 전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신 게 사실입니까?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한테 다 들었습니다. 미자는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순자가 뭐라고 하던 자기가 피해자라고? 장모님,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뭐 어때서? 철없을 때 어릴 때 일이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사람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에이, 좀 장난친 거지. 순자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미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훈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사돈 어른, 지금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요. 장난이었어요. 근데 순자가 그걸 평생 붙들고 있는 거지.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미자의 태도. 아니, 오히려 더 뻔뻔해진 것 같았다. 은지는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장모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괴롭혔습니까? 안 괴롭혔습니까? 그래, 내가 괴롭혔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30년 전 일이잖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미자의 당당한 태도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지훈의 아버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다. 사돈 어른,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아니, 이게 30년 전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 애들 결혼 생활에
피해를 끼쳤나요? 뭘 어쨌나요? 미자는 소리를 질렀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네요.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울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 얘가, 임신한 애가 왜 무릎을 꿇고 그래? 미자는 은지를 보며 화를 냈다. 내가,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로 사과하는 은지를 보며 순자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응, 지우나. 저, 이혼하겠습니다. 순자와 지훈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지훈을 봤다. 뭐라고? 이혼하겠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됐어요.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그럼 우리 은지 뱃속의 애는 어쩔 거야? 은지 엄마 미자도 소리를 질렀다. 은지는 울며 지훈을 붙잡았다.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엄마가 어머니한테 사과하게 할게. 안 돼. 난 이미 결심했어. 오빠. 순자가 끼어들었다. 지훈아, 이혼은 안 돼. 은지가 임신했잖아. 그 말에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임신이요? 엄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뭐? 거실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은지가 임신했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랑 장모님이 결혼 반대해서 우리가 꾸며낸 거예요. 순자와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봤다. 얘 은지야. 그게 사실이야?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해요. 지훈의 아버지는 폭발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 아버님, 거짓말로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지훈의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너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여보. 순자가 남편을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 뭐가 있어? 게다가 저 집안 엄마는 젖꼴이고. 당장 이혼해. 은지는 울며 매달렸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데 왜 그랬어? 거짓말로 우릴 속였잖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는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갔고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했고 은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에게 따지고 싶었다. 미자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왔어? 엄마. 은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어떡하면 좋아? 나 이혼했어. 이혼? 뭐, 그럴 수도 있지. 미자는 태연하게 말했다.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이혼녀가 됐다고. 이혼 정도야 별거 아니야. 다시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엄마. 은지는 소리쳤다. 미자는 여전히 무관심한 얼굴이었다. 뭐? 내가 뭐 잘못했어? 30년 전, 한참 전 일 가지고 들먹거리는 그 집안이 이상한 거지.
김순자는 무슨 쫌팽이도 아니고 야 그런 집이랑 쪽내는 게 낫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시어머니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냐.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라고. 은지는 울부짖었다. 미자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자는 네 전 남편도 이상해. 이혼 잘했어 아주. 엄마가 그냥 어머니께 사과 한 번만 했어도 내가 이혼 안 했잖아.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어? 아, 너도 결혼하고 싶어서 있지도 않은 애 가졌다고 하고. 안 그래도 여자가 애 가져서 결혼했다고 얼마나 수군댔는지 알아? 됐어. 엄마랑 말이 안 통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은지는 돌아서서 집을 뛰쳐나갔다. 미자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다. 집안은 조용했다. 혼자 남은 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전 자신이 순자를 괴롭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재미있었다. 장난이었다. 그런데 그 장난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딸이 떠났다. 사위도 떠났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박미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했다. 30년 전의 악행이 결국 딸의 미래와 두 가정을 파국으로 끌고 간 것이다. 되돌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나버렸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잘못을 마주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란 채로 썩어갑니다. 끝까지 외면한 엄마는 결국 모두에게서 외면당하게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